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BJ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인 안녕뚱아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레슬매니아 두 번째 날 경기 중에 존 세나와 브레이 와이엇의 파이어플라이 펀하우스 매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볼 때까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경기 끝나고 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현지 언론 리포팅 그리고 현지 팬들의 댓글 해석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 파이어플라이 펀하우스 매치가 상당히 우수한 이런 경기였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는데, 제가 낮에 오전에 했던 제 평가를 반성하고자 여러분들께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이어플라이 펀하우스, 브레이 와이엇과 그리고 핀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든 그런 막 되게 철학적인 되게 막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장면들만 골라서 벌어지는 장소인데, 정작 브레이 와이엇과 핀드 친구들은 행복한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런 행복한 파이어플라이 펀하우스, 이 바깥 세계, 지금까지는 공개가 된 적이 없는데 이번 레슬매니아를 통해서 이 문 바깥의 세상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브레이 와이엇이 말하기를 이 바깥 너머에는 신과 괴물과 천사, 악마가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과 괴물, 천사, 악마는 같이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장소 자체도 모순이지만 이 바깥의 외부 장소는 더욱더 모순으로 가득 찼다. 이래서 기존의 이론은 통하지 않은 장소다. 요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어플라이 펀하우스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브레이 와이엇이 주제를 사실 전달을 해줬는데 이거를 놓쳤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존 시나에게 너는 실제로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존 시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존 시나가 상당히 불안정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또한 이 전체적인 상황은 존 시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빈스 맥맨을 상징하는 인형이 나왔습니다. 이 인형은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빈스 맥맨을 상징하는 건데, 존 시나라는 존재는 WWE 안에서 그동안 빈스의 총애를 받고 정말 뭐 믿음의 상징, 뭐 흥행 수표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 파이어플라이 펀하우스 이 외부 공간에서는 심지어 존 시나도 빈스 맥맨에게 좀 압박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 시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총애를 받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공간, 상식 밖에 있는 이 공간에서는 존 시나도 예전과 같지 않다,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존 시나가 브레이 와이엇과 브레이 와이엇의 공간인 이 외부 공간에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여기도 핵심적인 주제는 또 심리전인데, 오늘 실시간으로 이제 레슬매니아 중계할 때도 현지 중계진에서 이제 심리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브레이 와이엇이 먼저 커트 앵글을 흉내내면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그 이전에 존 시나가 데뷔했을 그 당시의 장면이 재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존 시나의 행동이나 어떤 말하는 이런 패턴이 너무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브레이 와이엇이 이거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갔더라면은 존 시나가 예전처럼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브레이 와이엇의 이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인데, 존 시나는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전처럼 커트 앵글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무자비한 공격성을 드러내기 위한 동작을 보여줬지만, 심리전의 달인인 브레이 와이엇 앞에서는 이런 공격 자체가 소용이 없었다. 결국 브레이 와이엇이 비웃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도 보게 되면은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이전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브레이 와이엇이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특히 브레이 와이엇이 존 시나에게 그 병적인 자기 우월감, 이제 이거매니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존 시나가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된 나머지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 요거를 지적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존 시나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워드라이프 테마 송과 함께 존 시나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한 존 시나는 평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시나는 정말 예전에 늘 하던 대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랩을 선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 와이엇도 너는 항상 이렇게 남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랩을 하면서 네 기회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존재다. 결국 너도 나쁜 애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과 존 시나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존 시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줍니다. 뒤에 슬쩍 물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시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본인의 이런 공격성, 먼저 지금 사실 심리전을 좀 생각해보면은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움직이는 게 나을 텐데, 존 시나는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 성향이 그냥 달려드는 좀 이런 성향이 컸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 와이엇 앞에서는 이게 실수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이 와이엇이 6년 전 와이어 패밀리 시절대로 본인 스스로를 재현을 합니다. 존 시나와의 지금 대립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레슬매니아 이제 6년 전에 있었던 레슬매니아 경기에서 이제 브레이 와이엇이 졌던 그 상황인데, 존 시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똑같은 상황을 재현했는데 직접 의자까지 건네줬습니다. 여기에서조차도 이전에 했던 실수, 본인을 공격했던 그 똑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네가 좀 달라져봐라, 이런 뜻으로 지금 대놓고 앞에 똑같은 상황을 재현했는데, 여기에서도 존 시나는 똑같이 전혀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브레이 와이엇은 마치 허상과 같이 존 시나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결국 참다 못한 브레이 와이엇은 본인이 직접 존 시나에게 답을 주기로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에릭 비숍 역할을 맡아서 존 시나를 헐크 호건 역할로 불러냅니다. 과거 WCW 시절 헐크 호건의 모습을 존 시나에게 지금 제시를 한 것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릭 비숍이 과거 WCW를 세워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 헐크 호건을 영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역으로 이용하면서 과거에 엄청나게 이슈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였는데, 지금 브레이 와이엇이 이 상황을 제시한 것도 존 시나를 헐크 호건 같이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상황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지금 현지 여론은 존 시나가 나중에 악역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존 시나의 캐릭터 그리고 역할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빈스를 상징하는 인형이 This is such good shit 이라고 하는 게 빈스 맥맨이 실제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 전체를 동의하는 이런 깨알 같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 시나가 이마저 거부를 하고 맙니다. 브레이 와이엇을 미친듯이 공격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이성을 잃어버린 장면 끝으로 뭔가 깨닫습니다. 존 시나가 뭔가 허탈한 현타에 빠지는 이런 표정과 함께 지금 본인의 복장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본인이 두들겨 팼던 대상이
브레이 와이엇이 아니라 허스커스 돼지 인형인 거를 나중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뒤에 핀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레슬매니아 경기를 볼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경기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많이 헷갈려서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 경기는 사실 경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추후 존시나의 변화를, 그런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일종의 상황극이었던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이 현지 팬들한테도 지금 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이게 극과 극을 상당히 지금 나뉘고 있는데, 존시나의 지금 정체성 혼동, 그리고 변화를 암시,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 와이엇과 핀드라는 캐릭터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물론 열광하고 있는 팬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슈퍼스타들이 연기도 잘했고 결과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 연출이 상당히 극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존시나의 캐릭터에 대해서 아마 해석하시는 분들의 이런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착화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분들한테는 동의가 안 되겠지만, 사실 존시나라는 캐릭터가 지난 10수년 동안 물론 뭐 패배한 적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영웅적인 이런 캐릭터로 막 푸시를 많이 받으면서 사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느낌도 사실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존시나의 캐릭터가 바뀌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팬들의 반응이 상당히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결과가 그래도 의외로 좋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WWE가 지금 골드버그한테 유니버설 타이틀을 주게 되면서 브레이의 타이틀을 뺏었는데, 그 당시에는 팬들이 막 갑자기 벌어져서 막 난리가 났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레슬매니아 끝나고 보니까 유니버설 타이틀을 빼앗았던 이 일도 결과적으로 나쁘진 않았구나, 요렇게 지금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더 이어질지 여러분들 끝까지 더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족했던 내용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내용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뚱이었습니다.